안녕하십니까.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여러분들 새해 연휴 잘 보내셨죠?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도시생에 대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가져온 소식은요, 총 5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부산 도시생 지원센터 소식입니다. 부산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웰컴 도시재생 기획단체 1기를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2월 11일까지 모집을 한다라고요. 활동 기간은 총 4개월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 있는 부산 거주 청년이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활동비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수료증도 발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 도시재생 사업 분야 자체가 어떤 ESG 에 연관돼서 거버넌스라던가 이런 환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주거 문제, 환경 문제에 연계돼서 굉장히 확장되는 분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특히나 청년분들은 관심 갖고 한번 이번 기획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통해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이후에는 또 아마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 대학을 한번 참고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보신다라고 하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사업들을 굉장히 어려운 분야 아니면 나와는 좀 별개의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ESG라는 여러분들 트렌드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 뭐 환경, 탄소 중립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NFT 여기에서 이제 거버넌스가 디지털 거버넌스까지 돼서 예전에 뭐 엄마만 카페라던가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것들이 이제는 우리 주민 커뮤니티까지도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접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할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게 지역이 어떻게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 앞에 도시가 붙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은 도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앞에 도시를 빼시고요. 재생, 즉 재생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재활용, 재활용, 기존의 공간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것들이 연계를 모는 분야가 도시 재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내가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데 그 허들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 기획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은요, 세종시 소식입니다. 이번에 세종시에서 제17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모집을 13일까지, 2월 13일까지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종 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여러분들도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는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강의 자료라던가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재생 영상들을 참고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도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세종 시의 또 시민이다 아니면 조치원의 어떤 조치원에 있는 주민이다라고 하시면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또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전 정수장으로 쓰이던 공간, 예전 목욕탕으로 쓰이던 공간들이 청년 공간, 카페, 문화 공간들이 이렇게 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식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냐면 그 나비스라는 프로그램,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나비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창에다가 나비스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이나 공모 사업들을 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이제 국가 균형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 균형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과 정보들, 영상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2021년 도시재생 북콘서트였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각 지역 광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제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그 줌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실시간으로 방송했었는데 이것을 찾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제가 쭉 한번 또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캡처한 거는 이 고양시 사례. 요 전에는 이제 변혜선 박사님께서 센터장님께서 충북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사례를 또 있고 뒤에는 임준홍 박사님께서 또 충남의 사례들도 이렇게 쉐어링을 해주고 계시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도시재생 사업에는 우리가 벽화만 그리는 것들이 아니라 협동조합 뭐 이런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번 영상과 어떤 북콘서트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따가 제 댓글에 링크를 함께 또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바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분들 영상 보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광주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도시재생 온라인 대학 수업 관련해서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대학교가 이번에 도시재생 온라인 대학을 준비해서 유튜브 플랫폼에다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아마 도시재생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주제들도 있고 강의들도 있고 포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뭔가 A, B, C, D 이렇게 맞춰가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도시재생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몇 개 또 이런 비슷한 도시재생 대학 수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최신의 코로나 터진 이후에 다양한 사례들을 또 종합적으로 다양한 분야별로 뭐 센터 운영이라던가 기초 이해, 그다음에 패러다임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도시재생 사업과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영상이 올라간 지가 뭐 한 달 좀 미만이기 때문에 최신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구독하시고 시청해 보시면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관련된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은요, 보령시 소식입니다. 보령시에서 제8기 보령시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2월 23일까지 모집을 한다라고 하고요. 총 3개 팀으로 뉴딜팀, 기초팀, 심화팀으로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약 한 2회 정도, 3회 정도, 그러니까 특강도 갔었고 담당 교수로서 몇 달간 같이 함께 했던 팀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굉장히 참여도가 높은 이 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센터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때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오셨어요. 센터장님 연락이 오신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지역 내에서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컨설팅과 이 수강 혹시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흔쾌히 저도 이렇게 한다라고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반도 했었고, 청춘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실제 활동가 과정이라고 해서 활동가들이 업무에 들어가서 바로 업무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과 이론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교육들도 몇 달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보령시 도시재생 대학도 아마 보령시에서 또 굉장히 많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교육을 해주실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수료를 했지만
또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은 균형 발전, ESG, 탄소 중립, 환경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계돼서 그 확장폭과 기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에 있는 시민분들은 만약에 기회가 되시고 내가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아니면 혹시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열차에 함께 탑승해 보시면 좋지 않을 거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는요,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뉴스도 전해드리고, 올해 이제 1월에는 그 홍천에 우리 허은희 팀장님을 인터뷰했었고요. 2월에도 또 인터뷰 대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올해는 12명의 도시재생 각 분야의 센터에 계신 분들, 주민분들, 도시재생 대학을 수료하신 분들, 아니면 저처럼 강의를 하시는 분들, 박사님들, 교수님들, 다양한 분야의 분들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은 어디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다.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목표가 제가 1000명이기 때문에 좀 괜찮으시다라고 하시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도시재생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